안녕하세요. 2강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2강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유니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기능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한 가지 뭐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있고 또 핸드폰 드라이버를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핸드폰에서 디버깅 모드를 켜야지 유니티 상에서 안드로이드로 빌드하고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알아보려고 2강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제 3강부터 아마 유니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안드로이드 SDK랑 자바 JDK 설치를 다 완료했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제 빌드를 진행하게 되면은 오류가 나요. 그 오류가 뭐냐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SDK 상에서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뭐 유니티랑 이제 좀 지원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결법이 나온 게 뭐 SDK 폴더 안에 있는 툴즈 폴더를 교체를 해서 이런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핸드폰 드라이버 설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제가 요거 다운받는 이제 툴즈 폴더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 다운받는 주소는 제가 링크를 드릴 거고요. 유튜브 상에 링크 올려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확인하셔서 다운받으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볼게요. 네, 다운받으러 들어가면은 다운이 되고 있어요. 요거를 어디에 넣어주냐면은 유니티 실행했었죠. 유니티를 실행해서 SDK가 설치된 그 경로를 지정해줬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이제 접근을 해서 교체를 진행해 볼게요. 다운이 다 되면은 이거 압축을 풀어 주시면 돼요. 압축 풀기 전에 일단은 아무 프로젝트나 한번 만들어서 치고 저는 바탕화면을 풀어 볼게요. 풀면은 풀고 일단은 유니티가 실행되면은 제가 접근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음, 네, 유니티도 실행이 됐고 압축도 다 풀었는데요. 일단 압축 푼 파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압축 푼 파일 저 바탕화면에 풀었어요. 이렇게 툴즈 폴더로 하나 나올 거예요. 내용은 뭐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있고 요거를 어디에다 넣어주냐면은 유니티 실행했으면은 에딧에 프레퍼런스 익스터널 툴스 가시면은 SDK 있죠. SDK 요거 여기에서 브라우저를 누르시면은 네, 이게 자동으로 감지가 되죠. 가시면은 이거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여기에서 그 주소 나오는 데 있죠. 여기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경로가 지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 드래그 해주시고 오른쪽 복사 눌러주신 다음에 이 창은 닫아주시고요. 창은 닫아주시고 이제 뭐 아무 폴더나 들어가서 그냥 이 주소 표시줄에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경로로 이동하게 돼요. 경로 이동하시면은 보시면 여기 똑같은 툴즈 폴더 있죠. 툴즈 폴더. 요거는 이름을 잠깐 바꿔줄게요.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바꿔주시면 돼요. 중복에 바탕화면에 있는 애랑 중복이 되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요거랑 안 겹치게 그냥 바꿔주기 위해서 저는 뒤에다가 백업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저는 바탕화면에 풀었으니까 이 툴즈 폴더를 압축 푸신 폴더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이동되죠. 다 됐어요. 참 쉽죠? 예, 참 쉬워요. 이러면 이제 다 수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자바 SDK랑 안드로이드 SDK, 자바 JDK 이게 설치가 잘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경로까지 잘 잡아준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빌드를 한번 해보면 되죠. 잘 안 됐으면 빌드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를 실행하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거를 다시 실행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뉴를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뉴 버튼을 누르면 새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프로젝트 네임은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뭘로 해볼까요? 뭐 이그젬플 빌드 이렇게 지정을 해볼 거고요. 이 템플릿이라는 거는 3D하고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2D도 있고 3D도 있는데 요거는 2D 게임 만들 때 2D로 설정하시면 되고 3D 게임 만들 때는 3D 설정하시면 돼요. 지금은 3D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경로예요. 이거는 설정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유니티 콜라보레이트를 사용할 때 조금 사용이 되는 건데 지금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눌러주시면은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맞아, 저희 빌드 전에 핸드폰 드라이버 설치하기로 했죠. 그거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저 일단 인터넷 한번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여기다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이제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USB 드라이버 설치해 주시면 되고 LG는 LG 홈페이지에서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저는 갤럭시 노트 8을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에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삼성 스마트폰 드라이버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통합 USB 드라이버 이렇게 사이트가 떠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어디 있을까요? 다운로드에 있나요? 없어요. 오른쪽에 보면 다운로드 자료실이 있어요. 여기다가 모델명 입력하는데 노트 8의 경우에는 N9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색하면은 근데 이거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여기 통합 USB 드라이버예요. 어차피 삼성 스마트폰은 똑같은 USB 드라이버를 쓰기 때문에 눌러서 다운받아 주시면 이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실행해 주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설치해 주신 다음에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면은 아래에 이제 드라이버가 설치된다고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럼 드라이버 설치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치 먼저 다 해주시고 핸드폰 연결해 주시면은 알아서 잡혀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핸드폰에서 디버깅 모드를 켜줘야 돼요. 디버깅 모드를 같이 한번 켜볼게요. 핸드폰에서 자 핸드폰 켰죠. 핸드폰에서 설정을 가주시면은 자 개발자 옵션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나오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휴대전화 정보의 아래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휴대전화 정보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 정보를 눌러주세요. 소프트웨어 정보 누르시면은 어디 있니? 빌드 번호가 있을 거예요. 이 빌드 번호를 여러 번 눌러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누르면은 개발자 모드를 켰다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뒤로 가시면은 또 뒤로 가서 설정 그대로 들어오시면은 휴대전화 정보 밑에 개발자 옵션이 떠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USB 디버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켜주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켜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가 핸드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캡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실제로 제 핸드폰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상당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막 할 수가 없는 거는 어차피 핸드폰의 IP 주소를 알아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긴 한데 가능은 하더라고요. 제 핸드폰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 노트북에서 제 핸드폰으로 이제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이거는 사용 안 하실 때는 USB 디버깅을 꺼주시고 꼭 필요할 때만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일단 USB 디버깅만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핸드폰 설정은 끝나요. 네, USB 디버깅만 켜주시면 돼요. 이거는 됐고 핸드폰은 이제 가만히 냅두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유니티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건데 이게 레이아웃이 다 달라요. 보이는 화면이 다를 거예요. 이거를 어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윈도우에서 레이아웃 있죠.
레이아웃에서 2x3 저는 이걸로 설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통일되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통일되게 나오는데 이거를 각자 입맛에 맞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어, 이거 프로젝트 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요거 하나하나가 다 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인스펙터 뷰, 얘는 프로젝터 뷰, 얘는 하이어라키 뷰. 이거 발음이 좀 그런데 하이어라키 뷰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게임 뷰, 얘는 씬 뷰.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를 뷰라고 제가 부르고 있고요. 음, 게임 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게임 실행되면은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씬 뷰는 게임을 작업할 때, 씬을 작업할 때 보이는 화면인데 이 씬 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WASD를 누르면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게임 내에서 어떻게 보일지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게임 뷰에서는 정말 유저가 게임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화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게임에서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실행했을 때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는 게임 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하이어라키 뷰 같은 경우에는 음, 씬 뷰에 있는 물체 오브젝트 그러니까 저희가 씬 뷰에 하나하나 보이는 물체들을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그 오브젝트들이 하이어라키 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샘플 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샘플 씬 그러니까 앞에 유니티 마크가 있고 뒤에 이름이 있는데 요거는 씬이에요. 씬이라고 하면은 장면 그러니까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달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요 씬에는 뭐가 있는지 하위 항목으로 보여주고 있죠. 요 씬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뭘까요? 이 다이렉셔널 라이트라고 하는 거고 하는 게 있고 메인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렉셔널 라이트는 그냥 빛이에요. 태양 빛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라이트 설명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메인 카메라는 이 카메라를 조정함으로써 게임 뷰에 보이는 게임 화면을 다르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게임 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 게임 뷰가 달라지죠. 이게 다 카메라로 비출 때 나온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씬 뷰는 그 스테이지를 전부 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테이지에 보이는 것을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촬영을 해서 이제 화면에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뷰는 TV라고 생각을 하시고 씬 뷰는 방송 촬영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씬뷰에서 게임뷰로 보여줄 때 뭘 활용하냐? 이 메인 카메라. 그러니까 지금 말이 메인 카메라지 그냥 카메라예요. 카메라라는 오브젝트고요. 그걸 통해서 게임뷰에다가 방송을 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참 어려운데 일단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건 설명을 다 이제 씬뷰나 게임뷰, 하이라키 뷰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프로젝트 뷰인데 이 프로젝트 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파일을 프로젝트 뷰에 추가해서 여기 뭐 모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소리, 사운드 파일 이런 거를 추가해서 여기 게임에 올릴 수 있는 건데 프로젝트 뷰는 그냥 이 유니티 프로젝트 안에 포함시키는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렵네요. 일단은 나중에 알게 되실 건데 이 프로젝트 뷰라는 거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나중에 씬을 추가하면 씬 파일이 있을 거고 또 머티리얼 파일이 생성되면 여기 또 머티리얼 파일이 있을 거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는 데고 실제로 사용하려면 프로젝트 뷰에서 하이어라키 뷰로 가져와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이어라키 뷰는 게임에서 쓰이는 애들이고 프로젝트 뷰는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파일인데 아직 안 쓰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안 쓰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펙터 뷰는 뭐냐면은 게임에서 사용되는 애들의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의 정보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라든지 이제 보면은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를 이런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보면은 여기 트랜스폼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오디오 리스너가 있는데 이 각각을 컴포넌트라고 해요. 트랜스폼 컴포넌트, 카메라 컴포넌트, 오디오 리스너 컴포넌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뷰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이어라키 뷰 아래 빈 공간이 너무 많죠. 저는 이 빈 공간이 아까워서 이 프로젝트 뷰를 왼쪽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하이어라키 뷰 아래에다 옮겨 볼게요. 이렇게 좀 더 깔끔해졌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인스펙터 뷰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이고 하이어라키 뷰랑 프로젝트 뷰도 이렇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이면은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투 컬럼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정하면은 프로젝트 뷰 오른쪽에 보면 자물쇠 옆에 줄 3개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원 컬럼 레이아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전 이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하위 항목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빌드를 한번 해볼 텐데 시험 빌드를 뭘로 해보냐면은 일단은 여기에다가 오브젝트를 하나 띄울 건데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강좌에서 해드릴 거고요. 위에 컴포넌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고 잠시만요. 게임 오브젝트를 눌러서 3D 오브젝트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나 만들면은 하이어라키 뷰에 추가가 되죠. 그리고 씬 뷰에도 보이게 돼요. 예, 그렇게 하이어라키 뷰에 올라가게 되면은 씬 뷰에도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ASDW를 누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게임 뷰가 바뀌진 않죠. 이거는 개발을 위한 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위에서 뭐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옮길 수 있고 하는데 게임 뷰에 나오는 화면 안 보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해서 핸드폰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게임 뷰 화면처럼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메인 카메라 있죠? 이 메인 카메라 누르고 이제 보면은 메인 카메라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왼쪽 위에 이렇게 6개가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걸 눌러주시면은 옮길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를 적당하게 큐브 앞으로 옮겨 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큐브 보이죠? 게임 뷰에 보이죠? 이제 보이는 상태에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빌드가 돼서 실행이 된다면은 이 게임 뷰와 같은 화면이 보여야 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빌드는 파일, 그 다음에 빌드 세팅을 먼저 가볼게요. 빌드 세팅 가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리고 Scenes in Build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빌드할 씬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 여러 개의 씬을 만들게 되면은 그 씬을 다 추가해 줘야지 빌드가 되는 거예요. 그 추가를 안 하면은 그 씬은 빌드가 안 돼서 이제 빌드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게임에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오류가 날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사용되는 씬은 여기에다 다 추가를 해서 빌드를 해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안드로이드로 빌드를 할 거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스위치 플랫폼을 해주셔야지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빌드로 바뀌어요. 스위치 플랫폼 눌러주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나봐요. 아직 안 바뀌었나요? 바뀌고 있네요. 바뀌었네요. 바뀐 상태에서 빌드를 눌러주지 말고 플레이어 세팅 가셔서 뭘 설정해 주셔야 되냐면은 여기 아더 세팅이 있어요. 아더 세팅 이제 인스펙터 뷰 플레이어 세팅이 뜰 건데 여기에서 아더 세팅을 눌러주시고 아이덴티피케이션 가면은 패키지 네임이 있어요. 이거 설정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빌드할 때 오르나요? 보통 com
회사 이름 점 프로젝트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음대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B가 이렇게 해주시고, 뭐라고 할까, 이그젬플 빌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는 뭐 버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제 패키지 네임 설정해 주셨으면 밑에 보면 미니멈 API 레벨이 있어요. 이거는 안드로이드가 최소 몇 버전이어야 되냐 타겟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5.0 SDK 5.0부터 설치를 했으니까 5.0을 한번 설정해주고, 타겟 API 레벨은 그냥 자동으로 냅두시면 돼요. 나중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설정을 조금씩 건드려 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 앤 런을 누르기 전에 스마트폰과 USB로 컴퓨터를 연결해 주세요. 자, 스마트폰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해 주시면은 이제 연결이 될 거고, 보면은 연결이 됐죠. 이 상태에서 빌드 앤 런을 눌러서 이제 빌드를 해주실 건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빌드 안드로이드로 창이 뜨죠. 이제 파일 이름 뭘로 해주냐, 이거는 APK 파일의 이름을 정해주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그젬플 빌드라고 해줄게요. 이게 앱 이름이 될 거예요. 핸드폰에 설치될 앱 이름이 될 거예요. 이그젬플 빌드로 저장을 해주시면은 빌드가 되죠. 빌드가 다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오류가 떴네요. OK를 눌러주시고, 이거는 콘솔 창이라는 데서 오류를 파악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윈도우에 들어가시면은 제너럴 콘솔 이렇게 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콘솔을 한번 볼게요. 전 게임뷰 오른쪽에 콘솔 창을 위치할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기기 속성을 검색할 수 없다는 내용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핸드폰하고 PC를 연결하면은 핸드폰 일단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USB로 PC와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좀 꽂아볼게요. 하면은 핸드폰에 창 하나가 뜰 거예요. USB 디버깅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에서 핸드폰에 좀 깊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건데요. 어떻게 이 컴퓨터는 항상 허용을 체크해주고 확인을 눌러서 접근 권한을 줄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빌드 세팅에 가서 빌드 앤 런을 해주시면은, 이거 이름은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죠. 해주시면은 이번에는 잘 돼야 되는데요. 안 되면 안 되는데. 잘 되죠. 맞네요. 접근 권한이 없어서 안드로이드가 오류를 뿜은 거예요. 유니티가 오류를 뿜은 거네요. 이거 빌드를 기다려 주시면은 핸드폰에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을 건데, 뭐냐면은 이거는 그 디바이스 아이디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각 디바이스마다 정해지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봤어요.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빌드가 다 돼가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스마트폰의 설치까지 다 될 거예요. 한번 같이 보자고요. 빌딩 그래들 프로젝트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2강까지는 아마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음 강좌부터는 유니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설명했다 저거 설명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한번 해볼게요. 빌딩이 다 되고 카핑 APK 패키지 to 디바이스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빌딩이 다 끝나고 유니티가 실행이 됐어요.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네, 좀 화면이 이상하게 보이죠. 이게 그거예요. 그 비율 설정을 안 하고 해서 그런 건데, 이건 나중에 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게임뷰에서 이렇게 그거예요. 이거 해상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히. 예, 비슷하게 보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18점 아닌데? 몇 대 몇이더라? 기억이 안 나. 18대 9인가? 그럴 거예요. 18.5대 9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건 나중에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빌드는 다 끝났고 음, 빌드까지 했으면은 오늘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3강부터는 유니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도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같이 알아보면서 같이 알아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